어느 겨울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받으셨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먼저 손자의 그릇에 김치찌개 국물을 가득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당신의 그릇에 조금씩 덜어 드셨습니다. 손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자는 자신보다 먼저 배려해야 할 절대적 타자였고, 그 타자 앞에서 할머니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환대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이 편안하도록 먼저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심지어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선물로 인식하지도 않을 때의 순수한 베풀미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상황 속에 던져져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앞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면을 쓸 여유도 꾸밀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아래 야식 깊은 곳에 저장된 모든 업의 종자들이 현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한다면 어떨까요? 좋은 음식을 혼자 독차지하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한다면? 음식을 함부로 남기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진정한 도덕성입니다. 한 그릇의 밥 앞에서 인간은 나뉩니다.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힌 중생인지 아니면 지게정예를 갖춘 수행자인지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마음. 밥상에서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인의 실천이 또 있을까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남에게 권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배려를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 안에는 생명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씨앗이 싹트려는 의지, 농부가 가꾸려는 의지, 요리하는 이가 맛있게 만들려는 의지, 무수한 존재들이 지닌 존재하려는 근본적인 힘이 모여 지금 내 앞에 이 한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기법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수한 인연들이 서로 의존하여 생기한 이 음식 앞에서 나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 자와 먹히는 것, 이 둘 사이에 실제하는 경계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공성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에 가려져 이를 보지 못합니다. 나라는 착각 속에서 내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힘의 의지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고 독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고 다른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혼자 먹는 사람과 함께 먹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혼밥을 선택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고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깊은 성찰에 잠기고 각각의 맛을 온전히 느끼며 현재 순간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명상적 식사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혼밥러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해서 혼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진정한 고독이 아니라 도피의 수단으로 혼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무거움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도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으로 함께함을 즐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음식을 나누며 마음도 나눕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관계의 확장이고 존재의 공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정신입니다. 반면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함께 먹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렬적 혼밥을 하는 셈입니다. 이들은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혼밥과 함께 먹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일 때는 진정한 고독을 즐기고 함께할 때는 진정한 소통을 나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의미를 발견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완성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깊은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가장 비싼 것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의 가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물질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가치를 소유로 측정하려 합니다. 음식도 영양이나 맛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가장 저렴한 것만 고집합니다. 겉으로는 검소해 보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인색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절약과 인색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절약은 지혜이지만 인색함은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만족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순간의 쾌락보다 지속적인 웰빙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해서 음식의 즐거움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순간의 감각적 만족을 중시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고 미각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거나 절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고르거나 알레르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먼저 고려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자비와 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우선합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사람과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험적인 성향의 사람은 음식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확장을 즐깁니다. 반면 보수적인 사람은 검증된 것, 안전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맛을, 때로는 경제성을,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상을 차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를 할 때부터 세심한 배려를 보입니다. 각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젓가락과 숟가락을 정성스럽게 놓고 물잔의 위치까지 신경을 씁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대충 그릇만 놓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효율성을 중시하거나 세부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이나 게으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발현일 수도 있습니다. 상차림의 순서에서도 철학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어른부터
어떤 사람은 손님부터, 어떤 사람은 아이들부터 차려줍니다. 각각의 선택 뒤에는 그 사람이 중시하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인지, 환대의 정신인지, 미래 세대에 대한 사랑인지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식사 후 정리 과정은 더욱 명확하게 성품을 보여줍니다. 즉시 일어나서 정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처리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무리까지가 완전한 식사입니다. 반면 식사가 끝나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이거나 다른 사람이 정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존적인 성격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운을 즐기는 미적 감성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설거지할 때의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는 사람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거나 깔끔함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대충대충 닦고 많은 사람은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세부적인 것에 관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물을 아껴가며 설거지하는 사람과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도 자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설거지 순서에서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것부터 처리하는 사람과 깨끗한 것부터 처리하는 사람, 크기 순으로 정리하는 사람과 종류별로 정리하는 사람. 각각의 방식 뒤에는 그 사람만의 논리와 미학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쓴 그릇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당연하게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들에게는 봉사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한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먹을 때의 마음과 먹지 않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까? 노스님은 즉시 답했습니다.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먹지 않을 때는 먹지 않기만 하느니라. 무의자연의 지혜가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없이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실천입니다. 절제란 억압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욕구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도 아닌 적절한 균형을 찾는 소프로시네의 지혜입니다. 음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마음이 평안할 만큼, 다른 이와 조화롭게 나눌 수 있는 만큼 먹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느라 현재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산란한 상태입니다. 유식학의 89조를 통해 식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눈으로 음식의 색깔을 보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온도를 감지합니다. 이것이 전오식의 작용입니다. 의식이 이 모든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맛있다, 맛없다, 더 먹고 싶다, 그만 먹어야겠다는 분별을 일으킵니다. 이때 말라식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착각된 자아가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아래 야식에는 이 모든 경험이 종자로 저장되어 미래의 행동 패턴을 결정짓게 됩니다. 한 번의 식사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의식의 깊은 층에 각인되어 그 사람의 습관을, 성격을, 나아가 업을 형성합니다. 탐욕으로 먹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음식을 보는 순간 침이 고이고 좋은 것부터 서둘러 집어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몫까지 미리 확보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식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돈을 벌 때도, 권력을 얻을 때도, 심지어 사랑을 할 때도 독점하려 하고 쌓아두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보면
즉시 품질을 따집니다. 이게 얼마짜리야?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음식 자체보다 가격과 브랜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허영과 체면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영양분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존재와 소유를 혼동하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짜다, 밍밍하다, 뜨겁다, 차갑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음식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을 찾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대한 끝없는 갈망, 즉 탄화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진정한 초인은 이 모든 분별을 뛰어넘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와도 탐착하지 않고 나쁜 음식이 나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을 약으로 여기고 모든 식사를 수행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전환입니다. 세속적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가치 척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음식 앞에서도 먼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을 생각합니다. 땅에서 자란 곡식과 채소, 비와 바람과 햇살, 농부의 정성과 요리하는 이의 마음까지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오관계의 가르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냉장고에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인연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내게 이르기까지 누가 수고했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이어집니다.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탐욕에 치우치지 않는가를 살핍니다. 지금 내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 몸에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이 음식이 내 수행에 이로운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식으로 깨달음의 길을 닦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음식으로 얻은 기력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밥을 먹는 순간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술의 밥에도 온 우주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청빈한 삶을 사셨지만 누구보다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조금씩 소중하게 드셨습니다. 밥알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물을 조금 부어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톨의 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농부의 일년 정성이 담겨 있고 하늘과 땅의 은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밥 한 그릇을 마주할 때도 온 우주의 진리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먼저 배려할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철학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상에 앉자마자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나누는 기쁨보다 혼자 독차지하는 만족이 더 큽니다. 이것은 개체주의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이 나와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한 후에야 자신이 먹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배려와 겸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의 실천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먹을 때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니다. 각각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씹는 소리와 삼키는 느낌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삿디의 실천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욕심이 일어나기 전에 수저를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족의 덕입니다. 알맞게 아는 것, 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용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밥 먹는 것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1년에 1000번이 넘게 밥을 먹습니다. 평생으로 치면 몇만 번을 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반대로 이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된다면, 감사와 자비를 기르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상 자체가 법당이 되고 수행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선의 진수입니다. 분노로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은 종종 폭식을 하거나 반대로 식음을 전폐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식욕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먹은 음식은 몸에도 마음에도 독이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은 음식을 씹는 것조차 공격적입니다. 마치 음식이 자신의 적인 양 거칠게 씹어댑니다. 젓가락을 다루는 손길도 날카롭고 그릇을 놓는 소리도 크고 거칠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먹는 모든 행동에 배어나옵니다. 이것은 내재화된 폭력의 표현입니다. 슬픔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실감을 달래려고 단 것을 계속 찾거나 반대로 입맛을 잃어 아무것도 넘기지 못합니다. 이때의 식사는 음식 섭취가 아니라 감정 처리의 수단이 됩니다. 그들은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거나 한없이 멍하니 젓가락만 가지고 놉니다. 음식이 눈물의 대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으로 축하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기쁨에 취해 과도하게 먹거나 축하라는 명목으로 사치를 부릴 수 있습니다.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식습관이 좌우되는 것은 모두 건강하지 못한 신호입니다. 결국 어떤 감정으로 먹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할까요? 평정심입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흥분되지도 침울하지도 않은 고요한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늘 만족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식사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리밥 한 그릇과 무나물 몇 점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소?
배고플 때 먹는 밥만큼 달콤한 것이 없지 않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식의 맛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보리밥도 감로수가 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먹으면 산해진미도 독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의 투영일 뿐입니다. 맛있고 맛없음도, 좋고 나쁨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분별심을 뛰어넘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전에 잠시 묵념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도 이 음식을 주신 모든 존재들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으로 얻은 힘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먹는 내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와 다짐으로 시작한 식사는 온화한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그 에너지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육체의 조화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먹기 전부터 불평입니다. 또 똑같은 반찬이야. 이런 걸로 배가 부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식사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된 영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적 행위입니다. 음식을 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는 사람은 급한 성격이거나 불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현재 순간을 충분히 음미할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다음을 서두르고 지금 여기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느리게 먹는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과도하게 신중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또는 먹는 것 외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된 존재 상태입니다. 적당한 속도로 먹는 사람은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는 중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도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삶의 리듬입니다. 음식을 남기는 습관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항상 음식을 남기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나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적정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많이 가져다가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의 무절제한 추구입니다. 반대로 절대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검소한 성격이거나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다 먹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적당량을 가져다가 남김없이 먹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절제력이 있고 계획성이 있으며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의 완성입니다. 밥상머리 대화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입안에 음식이 가득한데도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격이거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먹을 때는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의를 중시하거나 음식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성적이거나 소통을 어려워하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대화하면서 먹는 사람이 가장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음식을 삼킨 후에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지혜입니다. 젓가락질도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난폭하게 음식을 집는 사람은 성격도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조심스럽게만 집는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우아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심하고 품격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성급한 성격이거나 조급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사람은 차분하고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에도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을 다루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소리나게 놓는 사람은 거친 성격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정중하게 다루는 사람은 섬세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인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찰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행위 하나에도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식적으로 꾸밀 수 없는 순간에 진정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하고 이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먹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맛을 음미하고 식감을 느끼고 향을 맡으면서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욕심내어 많이 먹지도 않고 편식하지도 않습니다. 몸에 필요한 만큼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중용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함께 앉은 사람들을 살피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으로 얻은 힘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먹어야 합니다. 모든 행위를 보살행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면 매 끼니가 법문이 되고 매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 수행하지 않아도 일상의 식사 자체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오늘 한 끼가 당신의 평생을 말해줍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앉으실 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곧 세상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한 술의 밥에서 온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밥상 위에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큰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감사를 배우는 시간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매 끼니가 소중한 법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